정말 많이 웃는 게 좋다. 많이 눈물을 흘리는 거, 진정으로 마음이 네. 움직여서 눈물을 흘리는 게 좋다. 그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네.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어떻게 웃기고 어떻게 울립니까? 제가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내가 이제 환자가 오시게 되면요, 이제 초진 환자를 보면 제가 이제 설명을 다 해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궁금한 게 없으세요? 그러면 없다 그럽니다. 그럼 이제 마음이 이제 시원해지셨습니까? 그러면 그렇다 그럽니다. 그럼 한번 웃어보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럼 뭐 웃을 일이 있어야죠. 뭐 암이 이렇게 그럼 제가 막 웃깁니다. 웃기면 조금 웃음네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아이고 박사님 애쓰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제가 이제 머리에 이렇게 이제 분장하고 코주부 안경 끼고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요? 예. 그렇게 하면 막 이제 웃게 되죠. 그래서 복수를 터뜨립니다. 그래서 제가 패치 아담스라는 한국의 패치 아담스라는 뭐 그런 닉네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환자를 웃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억지로 강제로라도 웃기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뇌는 구분 못합니다. 강제로 웃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강제로 웃는 것과 진짜 웃겨서 웃는 네. 것은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두 분, 이제, 유방암 환자고 이제 부부가 이제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러니까, 뭘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안아주세요. 포옹해서 허그하세요. 그래. 우리 그런 거 안 한 지 오래됩니다. 그래요. 이거 치료 과정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안아주게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께서 허허 이러더라고요. 푹 안기세요. 그러니까 허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인 보고 시켰습니다. 여보, 내가 빨리 나 더 좋은 아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편께서요. 제가 이제 따라 해야 되는데 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지금도 당신은 좋은 아내입니다. 여보 사랑해요. 여보, 내가 아파서 많이 힘드시죠? 아니, 나 힘들지 않아. 당신이 더 힘들지. 여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럼 당신을 위해 기도하지. 하늘은 당신을 다 고쳐주실 거야. 여보,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나도 당신 오래오래 같이 살면 참 좋겠어요. 당신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거 미안해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이러니까 다 울어요. 대본을 다 써놓으셨군요. 네. 뭐 제 책에 있는데 어떻든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하면 다 자연스럽게 웁니다. 그래서 뭐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웃음과 눈물이 이어지면서 저도 같이 이제 어떨 때는 참 이분들이 삶이 며칠 전에 오신 분인데 이 부부가 70 중반이셨어요. 너무 이분들이 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뭐 거의 이제 오래 살았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제일 처음 만나 사랑했던 그 첫 마음을 회복하시라고. 그러자 이 부인이 나도 남편이 오시는 남편이 이제 암이신데 나도 위암 수술 받았어요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이미 과거에 그래 과거에 힘들었던 걸 쫙 이야기하는 거 상처받아 그러지 마시고 그거 다 우리가 내려놓고 그걸 다 회복하고 사랑하고 제일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을 회복하십시다 하면서 같이 이제 손을 넣고 기도하는데 저도 얼마나 우는지 이 두 분이 얼마나 통곡을 하시는지 그래서 참 좋은 진료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 그 얘기 옮기시면서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눈가가 촉촉해지시고. 네, 암 환자들 참 힘들고 참 불쌍하죠. 어떻게 암은 사회로 작동병인 병이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암을 걸릴 수만큼 얼마나 많이 힘들었으면 이 암이 걸렸을까 생각하면 참 안 됐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손잡고 들어올 때도 몇 번 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그 박사님 앞에서 진료실에서 해보면 이제 집에 돌아가서도 조금씩 그런 게 늘어날 거고, 그죠? 그렇죠. 제가 여기 있으면 집에 가서도 이렇게 실천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몸에 이제 면역력이 더 그렇죠. 터지게 증가하게 되고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 네. 웃음 치료, 눈물 치료. 네. 그건 이제 마음의 정서적인 어떤 부분일 것이고요. 그 앞에도 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식생활이 잘못되어 있으면 식생활도 고쳐야 그렇죠. 한다. 운동이 부족하면 뭐 맞습니다.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그럼 식생활을 암을 예방하기 위한 식생활은 어떤 것이고 네. 아까 뭐 말씀하신 과음, 과식, 폭식, 뭐 술, 담배 많이 하는 거, 짠 거, 매운 거 이런 거 다 하지 말아라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정작 이제 암에 딱 걸리면 내가 회복하고 이걸 이겨내기 위한 식생활은 또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거부터 좀 답변해 주세요. 그렇죠. 암에 되면 어떻든 우리가 항산화 물질이 많은 음식을 취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과일이나 채소나 야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몸이 쉽게 산화되면 그게 암으로 갈 그렇죠. 가능성이 높습니까? 예. 우리 몸의 호흡에서의 산소도 중요하지만 우리 세포 안에서의 어떤 산소가 발생이 되면 그것이 암성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저해하는 항산화 물질을 많은 그런 야채나 과일, 채소를 많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고단백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암은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잘 드셔야 됩니다. 고칼로리. 그래서. 근데 평상시 암이 걸리기 전에는 고칼로리, 고단백이 모든 성인병의 원인이다 그러잖아요. 비만과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고.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암에 걸리게 되면 사실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 이런 걸 통해서 잘 못 드시게 돼요. 그렇죠. 그때 부작용이 드시는 것이 암에 걸리는 것이 이제 맞다 그러면 지금은 내가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잘 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고루 드시면서 있지 않습니까? 야채나 과일, 채소뿐만 아니라 우리 6대 영양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미네랄, 미량원소, 바이타민, 물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음식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골고루 드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드시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가족이 정말 이게 맛있구나. 여보 참 오늘 이렇게 만들어줘서 참 고마워요 하는 어떤 그런 가족 간의 소통이 일어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존재를 위해서라도 조금 이 식사뿐만 아니라 좀 더 넓혀서 함께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친교의 시간. 그렇죠. 친교에서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구제나 봉사 이런 어떤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좀 헌신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곳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것이 없다 하면 가족을 잘 섬기는 것도 정말 사랑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문화적인 어떤 현상으로 좀 변화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암이 많이 발생하면 OECD 국가 중에서 암 발생률이 1위 국가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어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식생활도 균형 잡힌 식사 대신에 지나친 과음이나 과식이나 폭식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렇죠. 이런 너무 짠 걸 드시지 마시고요. 짠 것도. 그게 이제 한국 사람 위암이 많은데 위암을 발생하는 요인이 됩니다. 장상폐화가 생기면서 이렇게 고혈압도 고혈압도 이렇게 심장병도 문제가 되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에 소금 수치량이 한 5g, 우리는 한 찌개 이런 김치찌개, 동태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한 17.5 이렇게 많이 드세요. 5g인데 17점? 3배가 넘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싱겁게 드시는 그런 문화, 그런 식생활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평상시라면 그렇죠. 암이 걸렸다라고 하면 역시 균형 잡힌 식사는 똑같지만 평상시보다 조금 더 고칼로리, 고단백을 섭취할 필요가 있다. 야채, 과일, 채소의 항산화 물질도 섭취하고. 그것도 물론 하지만 평상시보다는 고단백, 고칼로리를 더 좀 많이 섭취할 필요가 있다. 그 운동의 경우는요. 암이 걸리면 일단 체력이 쇠잔해지잖아요. 좀 떨어지게 돼 있죠. 또 특히 항암 치료 같은 거 받고 그러면 더 급격히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운동은 오히려 몸을 해할 수 있다는 얘기도 많지 않나요? 그럴 수 있는데요. 운동을 지혜롭게 하면 됩니다. 평소에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도 근육을 쓰는 것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기력이 체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걷거나 뛰거나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날씨가 좀 춥거나 그러면 집안 안에서 보건체조 하세요. 국민보건체조. 그리고 스트레칭 하시고요. 그다음에 근력 운동 하시고 그다음에 귀, 손바닥, 발바닥을 많이 만져주시고요. 귀하고 손바닥, 발바닥. 그건 왜 혈액순환을 그렇죠. 혈액순환은 돕고 여기에 다 어떤 장기가 관여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주무르시고 그리고 행복하게 부부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구도들을 만들면 얼마든지 운동의 그만큼을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 고영양식, 그리고 적정한 운동. 그다음에 이제 수면. 그래서 제대로 먹고 제대로 배설하고요. 제대로 마음을 잘 다스려가고 제대로 호흡하고 제대로 운동하고 제대로 또 이렇게 잠 잘 주무시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원활하게 되면 얼마든지 암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걸 쭉 종합해 보니까 그냥 평상시 건강한 삶이네요. 맞습니다. 평상시 건강한 삶으로 가는 것이 암을 극복하는 길이고 암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어떤 경우는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도 하고. 그렇죠. 어떤 경우는 항암 치료 필요하면 하고. 맞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냥 이런 방식으로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암이 걸렸던 원인을 극복해내는 거죠. 제거해가고 그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줄여서 면역을 증가해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암을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암이 걸리면 아무래도 스트레스나 과로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하던 일을 전부 다 중단하고 네네. 아예 저 산 속에 어디 가서 뭐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답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예. 제가 암 환자의 최초의 웃음 치료뿐만 눈물 치료뿐만 아니라 암 가족 치료라는 개념을 암 환자들에게 적용했습니다. 암 가족 치료. 네. 그러니까 가족은 예비 암 환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유전자도 말씀하셨지만 스트레스도 같이 공유하고 기거하고 습생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은 가족이 도와주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와 가족과 의사가 2인 삼각경기를 하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암을 낫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럴 때 가족 안에서의 스트레스가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고요. 그래서 어떻든 매 순간마다 이 암 환자들에게 이 가족이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또 기쁨이 되게 하고 같이 이렇게 환자가 되어서 오히려 더 내가 암을 예비 암 환자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내게 하는 것이 암가족 치료의 어떤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만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족과 단절하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저는 오히려 가족이 함께 해야 된다. 가족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매스컴에 보면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절시켜서 자꾸만 산으로 들어가라 뭐 이런 프로를 만드시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예를 들면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암이 발생하지 않는 오래 사는 장수에 대한 지지를 한다 그러면 장수촌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장수한 100살 이상 산 그분을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100살을 넘기고 장수의 수명을 사는가를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삶의 현장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환경을 극복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이 시행착오나 이런 것을 줄여서 암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던 일은요? 하던 일은요. 내가 만약에 이 일을 돌면서 내 스트레스가 되었다. 동료 간이나 직장 안에서 그러면 반을 전 줄이라 그럽니다. 반을 줄여라? 네, 반을 줄여서 그 어떤 스트레스의 강도나 일의 강도가 나에게 이거 정도는 하겠다 그러면 그 정도 하시고요. 그것도 또한 나는 힘들다 그러면 그 반의 반을 줄여보고요. 되도록이면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직장을 저는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는 일을 계속 하시고 오히려 이 하루의 삶을 한 달처럼 일주일처럼 정말 1년처럼 의미 있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시간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나 내가 몇 달 살고 또 몇 년 살면 죽는다는 데 것을 떠나면서 하루를 정말 일주일처럼 한 달처럼 1년처럼 살면
훨씬 더 의미 있고 네, 가치 있는 삶을 살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 드려놓고 생각해 보니까 생각을 역발상으로 바꿔보면 네. 암이 걸렸다고 그래서 하던 일 전부 자파하고 하루 종일 집안에 틀어박혀서 맞습니다. 가족들은 다 출근하고 학교 갔는데 자기 혼자 그냥 그렇죠. 슬퍼하고 있고 그건 아닙니다. 이건 최악이로군요. 맞습니다. 정말 그거는 스스로 고립하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암을 투병한 지 가장 나쁜 환경입니다. 그러다가 또 산속에 간다고 혼자 산속에 가서 그렇죠. 어찌 보면 고생하고 있고 그럼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암만 생각합니다. 산소에 가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또 그게 또 뭐 그런 분이 또 모여 있는 곳에 또 가면 맞아요. 누구는 이것 했다 그러는데 나는 안 하고요. 안 했다는데 나는 하고요. 그럼 스트레스 더 받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가족이 오히려 책을 보고 공부를 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해서 함께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암 환자도 건강해지고 나도 암을 피해갈 수 있는 지혜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건강한 가족입니다. 근데 암 환자들끼리 모여 있는 그런 곳에 가면 뭐 누구는 뭐 했다는데 나는 안 한 거 또 스트레스 받고 그 그렇죠. 말씀하셨지만 네네. 또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물론 가족이 함께 다 도와주고 이런 걸 전제로 했을 때 암 환자끼리 서로 교화하는 것도 좋다면서요? 좋은 그런 어떤 멘토처럼 이렇게 환자가 있다 그러면 잘 극복하고 그 사람이 긍정적 이런 참 좋습니다. 예.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죠. 그렇지만 좀 부정적인 것은 노출되지 않는 게 좋고요. 암은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이것 하면 낫습니다 하는 그런 토교약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정말입니다. 누구한테는 혹시 좋았다더라 있을 그렇죠. 수 있지만 예, 반복 재현성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좋아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evidence based medicine 근거의학적인 어떤 과학적인 의학적인 베이스 하에서 암이 참 좋아졌습니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아니면 그것은 일회성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이 그거 먹고 그것만 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다른 것에 대해서 자기가 볼 때는 그것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러지 마시고 기본적인 삶을 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쁨, 기도, 감사에 제대로 먹고 제대로 배설하고 제대로 운동하고 제대로 호흡하고 제대로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제대로 잠을 잘 주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던 일도 그렇죠. 몸에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도 하고 예. 그리고 반드시 가족과 함께 그렇습니다. 도와가면서 하고 네. 혼자서 고립돼서 산속에 틀어박혀 맞습니다. 다른 환자들 얘기만 듣고 암 생각만 하는 것은 최악이다. 그럼요. 맞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 꽤 있거든요. 다 내려오십시오.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회복하십시오. 네. 가정이 참 행복하고 정말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근데 지금 이 박사님 오늘 인터뷰 쭉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네. 지금 전부 다 이게 암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동안에는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만 있었다면 이제는 이렇게 보완 통합의학으로 네. 웃음 치료, 눈물 치료, 코골 치료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치료법을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 그대로 옮겨놓으면 예방법이네요. 맞습니다. 아주 역시 탁월한 사회자이십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좋은 관계에 좋은 마음으로 건강한 식사에 맞습니다. 충분히 잘 자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암이 왜 옵니까? 가장 좋은 치료는 가장 좋은 예방입니다. 그러니까요. 똑같습니다. 예. 가장 좋은 예방은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이요. 스트레스가 없고 면역을 증가할 수 있는 모든 삶의 구도를 바꾸는 것이 훨씬 암을 잘 투병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쭉 보면서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암인데 저렇게 하라고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라 바로 당장 당신부터 실천하세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나저나 우리 의학기술 발전돼서 앞으로 한 10년, 20년이면 암도 그냥 한 방에 뚝딱 낫는 약 같은 거 생기는 거 아닙니까?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암은 여러 가지 원인이 아주 멀티팩터입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원인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렇게 고쳐야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의학은 의학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변화도 있고 우리 사회도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변화시킬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박사님이 하시는 그런 보안통합의학으로 완전히 완치되신 환자들도 많죠? 그럼요. 그분이 60대 중반에 오셔서 담도암이 이제 폐로전이 됐는데 저희 병원에 지금 11년째 지금 살아 계세요. 그러면 이제 의과대 학생들이 이제 실습을 뭔가 상황에서 저희 병원에 나오면 자기는 제가 한번 웃어보세요. 그럼 막 웃으세요. 그럼 애들 안 웃고 가만히 교수들 앞에 이렇게 있으면 이분 선생님도 웃어보세요. 이렇게 웃기기도 하고 이분들이 모든 삶이 정말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해하고. 네. 그래서 얼마든지 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손님처럼 사랑하면 그렇죠. 암이 극복되지 않는 병이 아니라 암은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과 소망을 버리지 마시고 정말 0.01%의 가능성이 있어도 정말 언젠가는 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는 오늘의 일상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애청자들이 시청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전체가 건강해지겠죠. 맞습니다. 이병욱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다 듣고 보니 암이 나한테 찾아왔더라도 나는 이제 암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쉽진 않겠습니다만 다 같이 한번 도전해볼 과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